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권성우입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는 야구를 좀 해야지 좀 마이크 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저희 서울대학교에는 동아리 야구부가 한 30, 40개 정도 돼요. 그래서 해마다 한 2회 정도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파이어볼로였는데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어깨를 다쳐버렸어요. 한 5경기를 연속 계속 완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깨가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뭐 재활은 할 수가 없고요. 선수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교수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연구실 그 학생들하고 야구대회 나갑니다. 그래서 갈 때 항상 1차전 선발 투수하고 결승전 선발 투수를 하는데요. 딱 한 번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던졌는데 이 심리학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 투수를 하게 되면 타자하고 이제 수싸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공이 빨라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타자의 어떤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얍삽하게 해가지고 그나마 경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실제로 야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우리 김영환 교수님 뭐 4인 야구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야구와 스포츠 심리학의 접점찾기인데요. 어떻게 그 제목을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체육학, 그러니까 스포츠학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연구 주제가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든지 운동 생리학이라든지 스포츠 사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 안에서 어떤 종목별로 해서 어떤 학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뭐 야구학회도 있습니다만 축구학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골프학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종목별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러니까 날실과 시실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야구하고 스포츠 심리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처음에는 좀 재미없는데 가면 재밌을 거예요. 고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야구하고 골프의 공통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야구하고 골프의 공통점. 네, 공이 둥굽니다. 일단 그죠? 공이 일단 둥근다는 거 있고 공 자체에 약간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죠. 야구에는 실밥이 들어가 있고 골프에는 딤플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거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인기 스포츠입니다. 야구도 인기 스포츠지만 골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종목에서 지금 인기 스포츠로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경기 다 멘탈 스포츠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야구 멘탈하고 골프 멘탈은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정지한 공을 어떤 선수가 클럽을 이용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보내고 멀리 보내고 이런 걸 겨루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과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싸움, 그 다음에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반면 야구는 누구의 손에서 공이 떠나야지만 경기가 시작되죠. 우리 편에서 공을 먼저 던지든지 아니면 상대편에서 오는 공을 던지는 공을 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구는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심리도 어떤 식으로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프 심리보다는 야구 심리가 더 복잡하다. 또 아시다시피 야구라는 것은 포지션이 다 있죠. 포수면 포수, 투수면 투수, 뭐 다 이 포지션마다 또 심리적인 것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프 멘탈보다는 야구 멘탈이 좀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런 멘탈 부분에서 이끌어낼 부분은 없는가? 특히 야구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와 스포츠 심리학의 그런 접점은 이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특히 여자 골프가 많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웬만한 랭킹에 있는 선수들은 멘탈 코치를 다 두고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야구도 지금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관영 박사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골프는 엄청난 수의 그런 멘탈 코치 혹은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외형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골프와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은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서 서로 보완적이고 그 다음에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멘탈 스포츠지만 낯설었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야구와 관련된 스포츠 심리학 연구가 부족합니다. 역학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참 많이 됐는데요. 심리학하고 관련돼서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야구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을 하고 싶지만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대상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게 또 포지션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 디자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포츠 심리학은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최상 수행을 할 때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런 학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야구와 스포츠 심리학의 인연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스포츠 심리학하고 관련된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것이 1898년입니다. 노만 트리플렛이라는 학자가 사이클을 혼자 타는 사람하고 같이 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르냐 했을 때 같이 타고 갈 때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 결과를 냈던 거죠. 그 이후에 어린애들 시켜가지고 락시리를 감게 하는데 혼자 감게 하는 거하고 여러 명이 같이 감게 하는 거하고 속도가 다르다는 걸 밝혀냈죠.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가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특정 운동 종목에 적용한 처음 그 연구가 야구입니다. 야구. 그래서 콜먼 그리피스라는 학자가 1938년에 최초로 시카고 컵스 팀의 심리 상담가로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선수들한테 이렇게 다 전수하지는 못했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스포츠 심리학하고 야구하고는 예전부터 엄청난 인연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후에도 여러 학자, 그러니까 도프만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1988년부터 90년까지 오클랜드 팀을 맡아서 월드 시리즈를 연속 9개 한 그런 공로도 인정을 되고요. 그 다음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켄 레비자라는 학자한테 심리 훈련도 받았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도 봤고요. 아무튼 이 그리피스라는 학자가 컵스 팀의 그런 심리 상담을 하면서 어떤 선수들의 그런 프로파일을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디지딘이라는 이런 선수가 있으면 좀 특이했죠. 나이도 안 됐는데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나이 안 됐는데 너 왜 군대 안 다녀서 쫓겨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선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요. 아예 상대팀한테 가서 오늘 나는 직구만 던질 테니까 니들은 그렇게 알고 받아쳐라. 그리고 실제로 직구만 던져가지고 승리투수가 된 적도 있고요. 더 엽기적인 거는 이 선수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해설을 했어요. 해설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홈타운 팀이 졌어요. 치고 나니까 그 투수를 비난하면서 내가 지금 던져도 너보다 잘 던지겠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던져가지고 승리 투수하고 다시 은퇴를 했죠. 되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예, 그런 선수의 그런 프로파일까지 개발해서 아무튼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하고 야구하고는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여기는 체육 관련 쪽이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와 관련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게 체육학의 하위 분야냐 혹은 심리학의 하위 분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햄이라는 학자는
학문을 신체에 적용한다기보다는 체육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1981년에 얘기를 했고, 스미스라는 학자는 스포츠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의 하위 영역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체육학으로서의 어떤 스포츠 심리학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심리학의 역할로서의 스포츠 심리학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아마 야구는 위에 게 더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학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심리학회가 있습니다. 그게 47번째 분과로서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어, 학습, 발달, 그 다음에 재상수행 심리학, 건강운동 심리학에서 5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이 재상수행 심리학 쪽하고 건강운동 심리학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경기에서 재상수행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제 과정에 보시면 심리기술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현장에서 선수들이 재상수행을 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보시면 건강운동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분들은 어차피 재상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도 연구 주제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와 혹은 야구학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스포츠 심리학하고 야구는 너무 닮아있다,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야구, 오늘은 너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의 5가지 영역 중에서 재상수행 심리학하고만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재상수행 심리학하고 야구하고 연결시켰을 때 팀, 지도자, 그 다음 선수, 이렇게 3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사실은 뭐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논문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뭐 어떤 팀을 구축할 것인가, 팀빌딩하고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팀워크나 팀 분위기, 응집력, 이런 것들은 모두 팀과 관련된 것인데 스포츠 심리학에서 관심 있어 하는 주제입니다. 지도자하고 관련돼서도 엄청나게 많죠.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줄여왔는데,